안녕하세요. 타로 가이드 자라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19번째 시간으로요. 달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달이 나와요. 에서는 달이 주인공이니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달은 어떤 무의식이나 직관, 어떤 직감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달 카드에서의 달은 어떤 숨겨진 진실, 그다음에 뭐 사건, 아니면 변덕, 음흉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 달 카드의 달은 한 가지의 달이 아니에요. 뭐 초승달, 반달 아니면 뭐 보름달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반달은 여자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눈을 감고 있어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분명히 뭔가가 있는 듯한, 그래서 되게 음흉하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갖게 된 겁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카드고요. 정방향으로 나왔어도 이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달의 형상에서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개와 늑대를 보시면 개와 늑대는 어떤 인간의 이중성 아니면 갈등을 나타내요. 이 개는 이성적인 자아나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그 상황에 적응돼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늑대는 어떤 본능적인 자아면서 원초적인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초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가 서로 대립 아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좀 갈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보이시죠? 이 물과 달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밀물과 썰물이 이 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여기서도 이 물은 대부분 어떤 감정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위에 떠 있는 달은 보름달, 초승달, 뭐 반달 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물의 변화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변화라는 건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변덕스럽다라고 하거나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물과 달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재가 보이시죠? 가재는 어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재가 이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직관을 따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달빛 아래 저 길을 따라서 한번 가 봐야 되겠다.' 근데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가재가 물 위에서 저 길을 따라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직관에 의해서 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길은 어떤 미지 세계로 향하는 어떤 여정 같은 걸 나타내는데요. 이 여정이 조금 험난하거나 불투명해요. 잘 알지 못한 달빛 하나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여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탑이 보이실 거예요. 이 탑은 지금 달 아래 그 중간 부분 보면 양쪽으로 회색 모양의 그 돌처럼 보이는 게 그게 탑이에요. 이 탑은 어떤 경계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무의식과 의식 아니면 현실과 이상 같은 그런 경계와 문턱을 넘어가는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원이 보이시죠? 달빛 아래 다 초원이에요. 연두색과 좀 진녹색의 초원이 나타내지는데, 이것은 되게 겉으로 보면 되게 편안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또 하나는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달빛 아래 어떤 변화 없이 이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은 파란색인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 파란색을 이성의 색깔, 합리적인 색깔, 어떤 논리적인 색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달이 하늘을 지금 거의 다 음 근데 하늘에 그렇게 딱 중간에 아직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색이 죽은 거예요.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이 직관에 의해서 뭔가를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다 보니까 쪼끔 불확실한 미래를 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상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알카드의 제가 정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방향의 기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 달 카드의 정방향은 무조건 불확실한 시기예요. 이게 나왔다면 뭔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감춰진 욕망,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을 뭔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투자를 권하거나 함께 하자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지만 카드를 빼봤는데 이게 나오면 그 사람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사기나 배신의 카드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관을 따르다가 실패해요. 제가 이 달 카드는 되게 직관에 의해서, 근데 이 직관이 되게 일관된 직관이 아니에요. 이 달이 초승달과 반달, 보름달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관도 수시로 변하는 직관이에요. 그러니 이게 뭔가 이 자기의 직관을 믿고 일을 한다라는 건 되게 모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카드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하고 그래서 곤란에 처해지는 그런 기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방향이 대부분 긍정적인 해석이 많은데 이 달 카드는 정방향이 되게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카드를 이해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심리 기제는 우선 불안해요. 뭔가 불확실하니까 되게 불안한데 게다가 좀 예민해요. 물과 달, 조금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뭔가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의심이 많지만 실행력은 좀 부족해서 의심만 하다가 그냥 자기 직관대로 가고, 또 하나는 우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모르겠죠. 실행은 잘 안 되죠. 가슴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되게 우울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담자겠죠. 내담자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사람에 관해서든 금전에 관해서든 어떤 사건에 관해서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담자를 위해서 함께 의논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 패턴을 보시면 우선 행동 패턴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종잡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경솔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섬세하고 예민해요. 근데 되게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되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또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카드는 어떤 감춰진 이면의 어떤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달빛 아래 뭔가, 그러니까 혹시 산에 가 보시거나 달빛 아래 어떤 시골 길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거 낮에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들이에요. 저게 나무였던 것 같은데 막상 보이는 건 사람의 형상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서워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저게 저 자리에 나무가 있었으니까 나무가 저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 이러고 두려워하기 전에 한 번쯤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 카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게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보이면 사람으로 착각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미스가 나오는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되게 섬세한 듯 하지만 속을 알 수 없어요.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음흉한 마음이 있는데 알 수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온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되게 직관적으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눈이 되게 맑은데 어머 그러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이는 것만 믿고 그걸 직관적으로 파악해서 다가가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내면의 모습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약간 인간관계를 그렇게 내거나 본인도 다른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거나 그래서 쪼끔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거의 인간관계는 좀 깨지거나 오해를 하거나 싸우거나 뭐 다투거나 그래서 좀 멀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 관계는 우선 썸에서는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인연을 맺어요.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사랑들, 그런 사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뭔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거나 한쪽은 가정이 있거나 한쪽은 그렇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만나서 본인들은 되게 뭔가 신선하고 뭔가 쇼킹한 경험이고 되게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폭망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망할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카드는 시작을 해요. 그런 판단을 못 해서 좀 안타깝죠. 그리고 만약에 연인인
중에 이 카드가 나오면 이미 그 관계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을 했고, 그 오해로 인해서 멀어져 가고 있거나 뭔가 좀 이미 관계가 단절이 거의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한쪽이 되게 복잡한 연애를 할 거예요. 뭔가 삼각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양다리를 거친다든지 뭐 이래서 좀 안 만나야 하는, 거의 헤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아마 치닫고 있을 거고요.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혼란함을 겪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당사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그 사람 중에서는 여자분이었는데요. 여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사귀어서 좋아했어요. 그 남자 친구를 싫어한 게 아닌데 직장에서 같이 맨날 만나던 어떤 그냥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동료하고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친구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내 여자 친구가 좀 변한 것 같다.' 그래서 인제 알고 봤더니 직장에 있는 남자하고 마음이 좋아졌다. 근데 그 여자분 말에 이 남자분이 되게 당황했던 게 어 자기도 좋고 그 직장에 있는 그 동료도 좋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싫어서가 아니고 다 좋아서 자기는 어느 한쪽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의 감정이.' 막 근데 하여튼간 어쨌거나 그렇게 감정적인 혼란을 겪게 돼서 어쨌거나 어떤 결론은 나와야 되지만 어 뭐 결론을 어떤 쉽게 낼 수, 이쪽 남자는 남자 친구 쪽에서는 그쪽을 끊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여자분은 그 양쪽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한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한 해 보겠다고. 근데 결국은 못 해서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달 카드의 연인 관계의 특징이고요. 그 사회적 관계는요, 우선 조직 내에서 조직이든 본인이든 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어떤 횡령 문제로 되게 휘청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크게 드러나는 상황일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작은 실수나 어떤 경솔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되게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의도한 거와 다른 어떤 결과가 발생이 돼서 그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상황이 되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 이 사회적인 관계가 좀 그렇게 될 거고, 분명히 이 관계가 나오면 내가 뭔가 뒤통수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어떤 아이디어나 뭐 좋은 어떤 자료 같은 걸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그걸 공개하거나 뭐 자기 레시피를 준다거나 어쨌거나 그거를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제 금전 문제는 뭐 우선 수입 자체가 엄청 불안정한 시기이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요. 함정도 많이 생겨서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카드가 나오면 계약이나 보증이나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함정이 있고 나한테 어떤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하셔야 되는데, 이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뭐 "나 나쁜 사람." 막 이러고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10 년, 20년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좋은 제안을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어 망하는 케이스, 아니면 보증을 잠깐 서 주면 뭘 해 준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증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뒤통수 맞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카드예요. 시험은 우선 감정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거의 실패를 할 텐데, 단지 예술 분야에서는요, 우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창의력을 발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 빛을 바라보거나 뭐 공모전에 응모했는데 뭐 당선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시간이 되면, 지나면 오히려 그게 조금 빛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주의하실 건 내게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시던 아이디어를 지키시던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험이든지 직관에 너무 따르지 말고 좀 체계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되는 카드이다. 하지만 당장의 시험에서는 불가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직은 이미 현재 직장에서 내가 뭔가 불만족한 상태이시면
이지만 이직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한 그 상황이라서 자기가 내적 갈등만 하고 있고 결론을 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직관에만 의지해서 결론하기 때문에 갔을 때 완전히 오히려 뒤통수 맞고 더 좋은 그 기존에 있는 직장만 잃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어떤 현실적인 정보, 조언, 그리고 분명히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듯이 많이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직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에 대한 어떤 불안, 혼란이 많으실 때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권유해서 가는 이사는 절대로 가지 말 않아야 되는 카드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사를 꼭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내가 아는 곳, 살아 봤던 곳, 내가 친숙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낯선 곳,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던 곳, 그리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 약간 그런 곳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가는 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상황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아는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게 쪼끔은 나으니까, 아무래도 이사가 이게 나오면 쪼끔 어 아주 전혀 새로운 곳을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역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방향의 기본 특징은 정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정방향은 되게 불확실한 거였잖아요. 근데 역방향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딱 벗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역방향은 긍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방향이 부정이었으니까 역방향은 거기 나쁜 것에서 벗어났으니까 긍정이겠지. 그건 아니고요.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나쁜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내가 지금부터 다시 마음먹고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중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알고 상담을 하시면, 내담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그거를,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그래서 좋아요, 나빠요,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내담자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가는데, 대부분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본 특징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카드는 어떤 숨겨져 있던 진실, 어떤 사실, 뭐 내 욕망이든 그 누구의 욕망이든 모든 게 드러나요. 그래서 아픈 환자가 만약에 이 카드가 나오면 좀 낫겠죠. 내가 숨기고 있었던 암이 드러나거나, 그래서 이 카드는 빨리 수술을 해서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쪼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카드는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직관에 따르는 게 아니고요. 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쪼끔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아시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심리 기제를 보시면, 심리 기제는요, 우선 되게 당황스러워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어 한편으로는 또 허탈하기도 하죠. '내가 인생을 왜 이러고 살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하지만 홀가분한 마음도 들어요. '아 지금이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빨리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이 다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쪼끔은 어 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용기를 좀 북돋아 주고, 더 나빠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밝은 쪽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마음의 준비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 패턴을 보면요. 행동 패턴은 우선 감정을 정리를 하겠죠. 내가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심, 오해도 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어떤 직관만 믿었던 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어떤 전체적인 상황도, 큰 그림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한번 보실게요. 인간관계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안정적인 관계가 되겠죠. 내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했었던 것들이 좀 편안해졌고요. 되게 신중하지만 솔직하게 그리고 자기 어떤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은 자기 것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리고 주고받음에 있어서 제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요.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이게 정방향의 상황에서는 내가 좋은 걸 주고도 내가 좋은 걸 못 받았거든요. 뒤통수를 당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좋은 시간을 쏟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어 존경,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인정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정방향이 그래요. 뭐 사랑과 애정과 어떤 관심 이런 어떤 것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시와 멸시, 천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역방향에서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줬을 때 사랑이 오거나 적어도 인정이 오거나 존중이 와야 되는데, 사랑을 줬는데 나한테 무시와 멸시와 뭐 천대가 온다. 그럼 그런 관계라는 걸 본인이 알면 그 관계를 이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인제 인지하고 내가 이것을 끊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야 할진 그 내담자리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끊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연인 관계는요. 우선 썸에서는 진실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와 썸을 타거나 아니면 내가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하고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같은 마음이 아닌데 말을 못하고 있었던지. 그래서 같은 마음이면 함께 가고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놔주고 다시 다른 곳에 다른 마음을 주고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연인 관계였다면 어떤 오해가 우선 풀릴 거예요. 뭐 싸웠던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기일 텐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어떤 비밀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떤 남자 친구가 어 불륜을 했다.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게 드러나서 되게 감정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인지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럼 지속되거나 종결하거나 그러겠죠. 하지만 어 그 결정은 인제 내담자가들이 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 내담자가 분명히 자기한테 유리한 어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어 가끔은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돼. 뭐 나쁜 건 안 돼. 뭐 바람을 폈으면 끊어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막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상담을 하는 거지 그 내담자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선택은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 카드는 중립적인 카드라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읽어 주실 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자체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가 확 나오면 그걸 읽어 주면 되거든요. 그럼 내담자들이 선택도 좀 쉬워지지만, 이거는 카드 자체가 중립인데 상담자가 갑자기 뭔가를 막 고집을 피우면 내담자들이 반발심으로 또 괜히 쓸데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담자한테 맡기고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좋은 것을, 자신한테 유리한 것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연인 관계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네요. 분명히 좀 그렇게 인지하시고 상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어떤 혼란한 상황에서도 벗어나고 조직이든 자기 자신이든 안정된 상태가 될 거고요. 그렇게 안정이 되다 보면 자신의 입지를 새롭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조금 우유분단해서 내 거를 놓쳤다면 지금은 내 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뭐 자기의 어떤 포지션도 확실히 지키고 내 거와 남의 거, 내가 할 일과 남이 할 일을 좀 선을 긋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입지를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어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나아갈 건데, 너무 급하게는 서두르지 마세요. 이 카드가 중립적인 카드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목표 설정을 해서 나아갈 때도 좀 천천히 해 나아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거고요. 금전 문제는 어떤 혼란한 시기에서 벗어나는 시기이긴 해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반대적 극부적으로는 어떤 금전적 위기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 같이 와요. 예를 들면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은 자기가 남편분이었어요.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그걸 아내한테 다 맡기고 아내와 의논을 하면서 그중에 뭐 30% 는 우리가 어디 저축을 하자,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저축을 하는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필요해서 아내한테 "그 저축했던 돈을 좀 쓰자." 이러고 통장을 보자고 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고 힘들고 정말 허탈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가 계속 맡길 수는 없겠죠. 인제 그러다 보면 자신이 현실적이고 어떤 명확한 판단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건데 약간 그렇게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전적인 위기 상황 아니면 어떤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그런 것도 같이 올 수 있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우선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면 집중력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자기 확신도 되게 좀 생기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카드가 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시험보다는 장기적인 시험에 이게 나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직은 우선 방향성이 생겨요.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를 해서 나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정보나 진실이 드러나면서 더 좋은 선택의 기회가 발생할 거예요. 나는 A 회사가 더 좋은 줄 알고 거기를 가려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어 갑자기 다른 회사에서 지금 새롭게 어떤 부서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가 더 좋은 인센티브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직 후에도 어떤 안정되고 어떤 현실적인 만족 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천천히 조용히 실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거가 나왔을 때는 너무 막 요란스럽게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사는 우선 이사 자체는 가능해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숨겨져 있던 문제 그런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집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좋은 판단을 하게 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이사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달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우선 정방향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없거나 어떤 상황이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모호해요. 드러나지 않고 불확실해서 어 힘든 상황을 가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쪼끔 어떤 일을 할 땐 잠깐 멈추고 어 상황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런 상황이 안 될 거예요. 뭔가 결정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럴 때가 되면 반드시 직관만 따르지 말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어떤 해외를 나가거나 전혀 낯선 곳을 가거나 그래서 나의 어떤 이 불확실한 어떤 기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면 한 번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해외나 낯선 곳에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카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역방향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난
어떤 중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어떤 좋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쪼끔씩 쪼끔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단계를 밟아서 나아가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태양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언제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